자라에서는 옛날부터 자라에 가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때 사야 된다. 그때 안 사면 찾을 수가 없어요. 미국 브랜드 갭의 연간 신상 출시량이 12,000가지에 달한다고 하고요. 스웨덴 H&M은 25,000가지, 스페인 자라는 36,000가지를. 자, 이번 주제 준비해서 저는 쉬인이란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중국이 출시한 스파 브랜드라고 해요. 아예 끝판왕이군요. 그렇습니다. 1년에 무려 130만 가지의 신상이 새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진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유럽 그런 브랜드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군요. 차원이 달라요. 예,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비하고 빨리빨리 버려지는 옷들. 이 옷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나가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된대요. 근데 매주 1,500만 벌의 옷을 보낸다고 매주요? 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이슈 가볼까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쇼핑에는 음모가 있다. 예, 이 쇼핑, 하여간 소비 네. 여기에 음모가 있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겨울옷 장만하셨나요, 교수님? 예, 저는 작년 거 다 입습니다. 지난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 어떻게 쇼핑하는 예. 행사가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네. 전파가 돼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막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용어가. 그리고 또 12월에도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멍하니 핸드폰 보다가도 70% 할인한다 이러면은 좀 눈이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광고가 많이 나오는 유혹이 많은 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0일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지금 구매하세요. 쇼핑의 음모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목을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저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너무 제목 자체가 네. 또 경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빨리. 맞습니다. 자, 이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내용이 굉장히 탄탄한 다큐멘터리라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자,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통기업들, 아마존, 애플, 아디다스 이런 글로벌 기업에 몸담았던 전현직 기업인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지, 수익을 창출하려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은 어떤 문제의식과 죄책감을 느꼈는지 이런 걸 되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근데 어쨌든 퇴직한 이후에 하는 얘기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고 나서 버려지는 물건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참 가격이랑 이게 어떻게 좋은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이거 내가 다 쓰고 버린 다음에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저도 종종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거를 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기후로운 경제 생활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사람들한테 좀 쇼핑을 하라고 부추기는 이런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자, 우리가 산 물건들이 자,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폐기하는지에 좀 집중해서 그래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패션 산업을 좀 보실게요. 자, 자라, 갭, H&M 이 중에 아는 브랜드 몇 개 있으세요? 갭 들어봤고 예. 자라까지 들어봤네요. 예, 네. 미국 브랜드고요. 갭은 네. 그렇죠. 자라는 스페인 브랜드고 스페인이에요? 이태리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입니다. 아, 예. 인디텍스. 네. 예. 그리고 H&M 스웨덴 브랜드예요. 그쪽 그룹이지만 사실 그쪽에서 만들었지만 글로벌 기업이죠. 그렇죠. 예. 예. 글로벌 스파 브랜드인데 자, 이 기업들 특징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네. 옷이 그렇게 안 비싸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자주 구경을 가요. 네. 이 매장들을 그러니까 꼭 네. 사지 않더라도 자주 구경을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갈 때마다 옷이 바뀌어요. 걸려 있는 옷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같은 들어서 계절인데도 예. 심지어. 계절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한 주 정도 지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자라에서는 옛날부터 자라에 가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때 사야 된다. 그때 안 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다 팔리지 그게 하나의 않았더라도. 또 예. 광고 홍보 판매 전략 그쵸. 같처럼 그것도 들리네요. 하나의 전략인데 그냥 사야 압박감을 예. 주네요. 그래서 갈 때마다 뭔가 걸려 있는 옷이 달라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자, 빠르게 바뀌는 패스트 패션. 우리 패스트푸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패스트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고 빨리 팔고 빨리 그러면은 버리겠죠. 다 안 팔리는 게 있을 텐데 분명히 그쵸. 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 빨리 만들어서 팔고 버리는 거. 그래서 음. 실제로 이 브랜드들이 어. 시즌별로 새 옷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뭐 월별로 새로운 제품을 그렇죠. 출시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매주 한 달까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옷이 바뀌는데 전시된 옷이 바뀌는 게. 그래서 얼마나 빨리빨리 많은 옷을 만들어내냐면요. 미국 브랜드 갭의 연간 생산량이 신상 출시량이 12,000가지에 달한다고 하고요. 스웨덴 H&M은 25,000가지, 스페인 자라는 36,000가지를 어휴. 1년마다 출시한다고 그러니 합니다. 아까 우리 최 기자께서 예. 매주가다 옷이 달라진다 자라 이게 예. 말이 되네요. 36,000가지를 예, 살까 출시한다고. 말까 고민했던 옷 다시 가면 없어요. 예. 이만큼 정말 많이 그러니까 시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옛날에 옷을 만들어냈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자, 이번 주제 준비해서 저는 쉬인이란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예. 이게 빠르게 많이 생산하고 이런데 많이 동참하는 국가 있죠. 네. 중국이 출시한 스파 브랜드라고 해요. 아예 끝판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패스트 패션의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시장에서 한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벌써 굉장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된 거죠. 무려 1년에 무려 130만 가지의 신상이 새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진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유럽 그런 브랜드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차원이 되는군요. 달라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비하고 빨리빨리 버려지는 옷들. 이 옷들은 어디로 갈까요? 근데 아마도 뭐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뭐 폐기하고 막 함부로 버리는 주로 개도국 이런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맞습니다. 이게 특히 패션 업계에서 뭐 헌옷 기부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가나에 막 보내요. 근데 이게 기부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다큐의 지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가나가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된대요. 근데 매주 1,500만 벌의 옷을 보낸다고 매주요? 합니다. 예. 완전 덤핑이군요. 그쵸, 그냥 이거 갖다 그냥- 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이걸 기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다 버린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거는 수치입니다. 어쨌든 가나의 누군가와 실력자와 정부 관계자와 얘기가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맞습니다. 배에 문제가 네.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가나로 간 옷들 입혀진다기보다는 결국에 막 해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앞에서 다룬 주제도 플라스틱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옷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얘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잖아요. 옷을 만드는 섬유도. 자, 우리 요즘에 많은 옷이 폴리에스테르, 뭐 폴리에스터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빨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해요. 자, 이 옷들 우리가 막 버렸잖아요. 해안가에다 자, 버리면 그렇죠. 해양 쓰레기 됐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 돌고 돌아서 흘러서 이게 상수도로 유입이 되고요. 음식물 통해서 물고기를 우리- 통해서 우리 그쵸. 식탁으로 올라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많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 계속 있어 왔죠. 예. 결국 기업의 이러한 고도의 패스트 패션과 같은 방식으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 전략에 또 소비자들은 적극 호응하고 네. 예, 그러면서 대량의 사실상의 쓰레기가 방출되고 거기에서 또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건강 또 생태계를 해치고 또다시 악순환이 시작은 굉장히 깔끔하게 뭐 새로운 옷이다 신상이다고 하지만 마지막은 또 환경이 오염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돼서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의 고리가 악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이거를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있어야 되지만 기업들이 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음. 그런 그린워싱의 행태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플라스틱 총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에 붙는 재활용 라벨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 재활용이 잘 되고 있을까요? 사실 플라스틱이 예. 재활용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는 건 저도 상당히 알고 있어요. 예. 많은 우리 플라스틱 제품들이 또 용기들이 사실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순한 표시 보면은 사실 재활용 되는 거로 생각하고 사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화학공학 기술자가 막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플라스틱 용기들을 전부 막 살펴봐요. 근데 플라스틱에 붙은 재활용 라벨이 대다수가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의 지적은 우리가 뭔가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게 유일한 답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다큐에서 강하게 지적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옷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 이 다큐에서 세게 때리는 기업이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은 사실 이제 자사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을 달성했다고 선언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걸 예. 중요한 홍보 전략으로 삼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 아이폰 보면은 이렇게 둥근 곡선으로 이음새 없이 이렇게 좀 제작된 그런 형태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자, 이게 약간 애플의 좀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애플 제품은 한 번 망가지면은 어디 가서 제대로 고칠 수가 AS가 없어요. 안 되는군요. 예,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근데 보면은 제품을 사면 몇 년 지나면 사실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 속도가 느려져서 충전을 해도 이렇게 금방금방 배터리가 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배터리가 닳으면 그냥 핸드폰을 통째로 바꿔야 그래요? 되는 거예요. 저는 국산 제품을 쓰는데 예, 이거는 예. 그래도 국내 AS 이런 서비스 센터가 많이 있어 가면은 네. 뭐 고장 나면 부품이랑, 고쳐주고 하는데 예. 그 애플은 잘 안 됩니까 그게? 그쪽도 서비스 센터를 가서 고치기는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배터리만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정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는.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폰이요. 하루에 1,300만 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세계적으로 예. 믿을 수가 없네요. 예. 근데 이렇게 어후. 버려지는 휴대폰도 개도국으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다룬 또 서적도 하나 있어서 찾아봤어요. 재앙의 지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예? 표지가 나왔나요? 예. 보시면 자, 여기 표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 해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런 옷 물건입니다. 이른바 기부했다고 한 옷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탄소 식민주의다. 부유한 나라들이 저개발국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재화를 가공하고 폐기물을 보내면서 탄소 발생량을 외주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영국 교수가 동남아 국가 공장을 막 직접 찾아다니면서 취재하고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부제목이요. 기후 붕괴를 수출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실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우리가 귀담을 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폐기물 관련된 거, 뭐 옷이라든지 또 각종 가전 제품들을 이 개도국에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주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이것을 막 분해해서 일부를 재활용하려고 하다가 특히 가전 제품 같은 경우 거기에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개도국의 주민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실히 국제적인 그런 어떤 기후와 환경을 매개로 한 불평등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이런 옷이다. 또 이런 가전제품 다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또 홍보 전략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큐멘터리 그것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 마무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게 본질인 그런 경제 주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기후
그 탄소 저감 기술 같은 게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나가야 되고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업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뭐 아직 우리 모두 전 세계에서 찾지 못한 해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모범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거 약간 지속 가능한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많이 소개가 되는 브랜드가 저도 있어요. 압니다, 그거는. 미국의 네. 파타고니아죠. 저도 그 옷 하나 있어요. 아, 네, 예. 네. 따뜻한가요? 네, 뭐 하여간 예. 입고 다닙니다. 예. 네, 연매출 1%를 이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은 지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환경단체를 적극 후원하는 그래서 좀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는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뉴욕타임스에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자사 제품인데 사지 말라는 그런 광고를 해서 파타고니아가 스스로 예. 자사 제품 사지 말라. 이거 사지 마세요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생산할 때 폐기된 어망을 1,400톤을 재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생산 활동했는데 그 뭐 유기농 면 분야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도 조금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래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재작년에 창업주 이본 시나드가 회사 지분 전액을 환경단체랑 비영리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그때 기부한 그 지분 가치가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진심 없이는 하기 힘든 그럼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로 파타고니아 언패셔너블 비즈니스 스쿨이란 곳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좀 줄여서 파타고니아 스쿨이라고 하는데 좀 파타고니아의 경영 환경 뭐 이런 철학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나 봐요. 요즘에는 기업의 지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뭐 CSR 담당자, 뭐 ESG 예, 이런 담당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철학이 이식된 수료생들이 배출이 되면 기업 문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하는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치 소비자가는 기업의 그런 각종 홍보, 광고 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존재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ESG의 정신 자체가 기업도 기업이지만 소비자들이 정말 어떤 기업이 ESG의 진심인지 어떤 기업은 이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린워싱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대가 정말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패션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패스트 패션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빨리 소비 아니 옷을 저는 막 솔직히 한 20년 전 옷도 잘 입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경제학에서는 선호는 건드리지 마라. 테이스트를 어떻게 건드리냐.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건데 취향대로 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기후위기 시대는 좀 우리의 또 소비의 철학 행태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